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용수정 드라마는 프로야구 생중계로 인한 결방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연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7화 예고에서 여의주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의주가 죽는 결말로 만들었다가 시청자분들의 원성을 고려해서 급하게 다시 살게 되는 결말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황재림과 켈리정은 20회 이상 각각 의식 없이 누워있거나 실종된 상태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여의주에게도 용수정에게 뇌종양을 들키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설정이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연장이라니 어떤 내용을 추가했을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결방도 많은 상황에서 전개가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량을 추가한 만큼 뜬금없는 내용이 붙여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여의주가 불치병이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내용 말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수정 친부모의 재등장이나 기타 실종되거나 하차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인물의 재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수정은 용장원을 죽인 원수인 민경화에게 복수를 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오느라 정작 옆에 있는 여의주의 병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인공에게 시련만 밀려오는지,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자도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 이룬 복수가 과연 통쾌할지, 이미 용수정의 복수는 희열을 반쯤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아쉽습니다. 용수정이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결말이 되려면 여의주가 살아나든지 해야 하는데, 권위 있는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가 오진으로 판명이 될 리도 없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실종되고 없으니 민경화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용수정에게 시원함을 고작 얼마나 가져다 줄지. 용수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경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인 이재인을 불 속에 가둬 죽인 최애라와도 손을 잡은 용수정이라 용수정의 복수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용수정도 최애라를 단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만, 만약 여의주가 이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용수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복수만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니, 용수정이 직접적으로 여의주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두고두고 마음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남아서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수정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무엇일지 마지막 회가 기대가 되는데, 용수정을 돕기 위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버린 켈리정이나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의식을 차린 황재림의 도움이 아니라 마지막만큼은 용수정 스스로가 만든 덫으로 복수할 대상을 잡는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장된 회차에서는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있는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용수정의 친부모 얘기를 1, 2화에서 끝낼 작정이었나 할 만큼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용수정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친부모일 텐데, 용수정은 용장원과 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나 이미 죽은 엄마의 묘지를 찾아간다거나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엄마 이재인은 30년 전 용수정의 집이 불에 타면서 죽은 걸로 결론이 났지만, 엄마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도 묘지도 없고 용장원이 유골을 수습해서 용수정과 함께 강물에 띄워 보냈으면 여의주와 엄마의 집터를 찾으러 다닐 때 엄마가 떠난 강가나 바다를 찾아가 볼 법도 한데, 용수정은 아버지가 남긴 채스말 한 개만을 붙들고 두고두고 그리워하기만 했지 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수정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의주가 이영애의 최면 치료를 할 때 용수정에게도 최면 치료를 권했지만 용수정은 슬픈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용장원에게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모님을 최면 치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용수정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용수정보다 더 아픈 과거를 가진 이영애에게는 치료를 권하면서 자신은 사양을 하는 모습이 답답하긴 했는데, 용장원은 용수정의 엄마가 죽었을 때 간호사로부터 용수정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린 용수정을 걷어 키우면서 용수정에게 아버지는 실종되시고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성인이 된 용수정은 양아버지 용장원도 중요하지만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임에도 아버지의 생사를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재산과 엄마의 그림을 찾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친부모의 원수인 최애라와 금한양을 이제는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된 용수정이지만, 정말 용수정이 행복해지려면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여의주의 건강도 회복되는 이야기가 추가되었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덧붙여 용수정의 엄마도 죽은 것이 아니면 어떨까 가능성을 열어보게 됩니다. 용수정의 엄마는 불 속에서 질식사하였지만 용수정과 용장원이 이재인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은 없었는데, 용장원도 병원에 용수정을 그냥 두고 나왔고, 용수정이 용장원 몰래 트럭에 숨어 들어가 따라왔다가 결국은 용장원에게 발견돼서 두 사람은 같이 살게 된 것이라, 엄마 이재인은 화장을 했는지 묘지에 묻혔는지 간물에 유골이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 이재인은 당시에 유명한 화가였고 그림을 거래하진 않았지만 죽은 후 그림값이 급등하였는데, 이재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금한양은 이재인의 그림이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훔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용수정의 아버지 문효섭도 잘나가던 건설회사 사장이었지만 문효섭이 만든 산림욕장이 산사태로 붕괴되면서 부도가 나면서 장명철은 금한양이 빼돌린 문효섭의 재산을 감추는 미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재인과 문효섭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실종까지 한 상황에서 용수정을 거둬줄 일가 친척이 하나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부도회사라는 낙인이 찍혀서 문효섭의 친척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발길을 끊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해보자면 이재인도 문효섭도 보육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용수정이 재벌그룹 며느리로 살고 있는데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용수정은 부모님이 진 빚을 내놓으라고 병원에 찾아오는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용장원을 따라온 것이었는데, 용장원도 용수정의 처지를 모른 것도 아니었으면서 어린아이를 혼자 병원에 내버려두고 제갈길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일가 친척 하나 찾을 길 없는 용수정을 길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던 것입니다. 용수정은 그 길로 용장원의 딸이 되어 살아갔고, 엄마 이재인은 위험한 순간은 넘기고 살아났을 확률이 높은데요. 연기 흡입을 많이 하였으니 머리에 이상이 왔고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정의 아버지 문효섭도 스토리상 실종으로만 되어 있고 사체를 발견하여 사망신고가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장 방송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수정의 부모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도 뒷수습해줄 친척이 없었다는 게, 용수정 부모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고아였을 확률이 높고, 자신들도 부모가 누군지 찾아보려고 유전자 등록을 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용수정 부모가 등록해놓은 유전자 정보는 용수정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데, 용수정은 용장원이 죽고 난 다음에 여의주마저 생사를 오고 가는 병에 걸려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더 친부모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어려서부터 간직하고 있던 체스마를 보며 용장원이 해준 말을 떠올려 보는데요. 수정아,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분이셨나 보다. 이런 걸 다 직접 만들어주시고 말이야. 얼마나 가정적인 분이셨는지 안 봐도 비디온 뒤 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참으로 어디로 가버리셨을까. 용수정은 아버지가 산에서 실종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영애처럼 최면 치료는 겁이 나서 못하지만 혹시나 어딘가에 살아계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해둡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나를 찾기 위해 아버지도 등록을 해놓으셨을 거야. 용수정은 희망을 한자락 품어보며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문효섭은 산사태 사고를 겪은 후 기억을 잃어버려서 용수정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여의주가 낫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용수정에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용수정은 그제야 30년 만에 실종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수정 아버지 문효섭은 용수정을 몰라보는데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부모나 아내일 줄 알았는데 젊은 여자가 나타나니 놀랐습니다.
용수정은 문효섭에게 엄마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문효섭은 그 그림을 알 듯 모를 듯 혼란스러워했고 용수정은 문효섭에게 최면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문효섭은 용수정이 어릴 때 화가인 이재인이 그림을 그릴 때 용수정을 놀리며 즐거워하던 기억과 자신이 직접 향나무를 깎아서 체스판을 만들어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만든 것과 똑같은 체스말을 만들어서 용수정에게 줍니다. 용수정은 그걸 보더니 이거 저한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한테서 힘을 얻고 싶어서 매일 가지고 다녀요. 하며 꺼내 보여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 낡고 흠집이 많긴 하지만 문효섭이 현재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문효섭은 그제야 용수정이 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효섭은 수정아 사실 나는 딸이 있는지도 아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혹시나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까 아니 가족이 날 찾지는 않았을까 해서 유전자 등록을 해본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30년보다 훨씬 더 전에 등록을 해둔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아빠는 사실 고아였어. 혼자 이일저일 남들 공부할 때 난 벌써 돈을 벌러 다녔지. 공사 현장은 수도 없이 거쳤어. 그래서 꿈도 건설회사 사장이 되는 거였어.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인지 꿈도 일찍 이뤘는데 사람들은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칭찬 일색이었고 난 아늑하고 좋은 집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해주는 걸 기쁨으로 여겼지만 정작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 최근에야 안 사실이지만 내가 부도기업 대표라고 소문이 떠들썩했던 모양이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람들도 날 다 잊었을 것이지만 난 아직도 내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분하기만 하구나. 문효섭의 말에 용수정은 아버지, 그 범인들 누군지 알아요. 제가 다 찾아내서 엄마의 그림도 아버지 재산도 다 찾았어요. 하자 문효섭은 그게 누구냐? 당장 내가 만나야겠다. 하자 용수정은 엄마가 언니로 부르던 아줌마예요. 그때 우리 집에 날 돌봐주러 온 아줌마예요. 하자 문효섭은 그만 양씨 말하는 거냐? 용수정은 내 아버지. 그 아줌마 때문에 엄마도 사고를 당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아줌마의 딸이 엄마를 지하실에 가두는 바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문효섭은 용수정이 부모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우리 수정이 아버지가 한 말 다 기억하고 잘 자랐구나. 다른 사람들은 꽃이나 열매에서만 향기가 나는데 우리 수정이는 온몸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 말 말이야. 네가 꿋꿋하게 잘 이겨내줘서 좋은 양아버지도 만나고 주변에 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넌 좋은 향기가 온몸에서 나는 사람이 맞구나. 기특하다 내 딸. 내 엄마도 너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만 남겨놓고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문효섭과 용수정은 이재인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재인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손끝의 본능은 남아있어서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계속 그림을 그리고 살았는데 생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림 한 점을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재인의 그림을 본 화방 대표는 정말 그림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군요. 그리신 그림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한 점씩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시기보다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고 묻자 이재인은 전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사정이 좀 넉넉지 않아서 한 점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이 그림 다시 찾으러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 그림 가지고 계셔 주시겠어요? 하자 화방 주인은 전시회를 열 형편이 안 되신다면 저희 갤러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에서 느끼시려는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는 아무런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 선생님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그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셔서 너무 안타까웠죠. 이렇게 비슷한 화풍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니 저희 미술 애호가들에겐 영광입니다. 하자 이재인은 그래도 전제 그림은 가족이나 다름없어서요. 아무튼 제가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맡아주세요.
이재인은 그림을 팔고 돈을 받아가는데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재인이 가고 나누 화방 대표는 이재인의 그림이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깝고 생계 문제로 이재인이 그림을 팔고 다니다가 화방에 그림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재인이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생활도 어렵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용수정이 우연히 화방에 들렀고 한 구석에 얌전히 놓여있는 이재인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용수정은 화방 대표에게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하자 화방 대표는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가 봅니다. 하지만 저 그림은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김에 눈으로만 감상하실 수 있는 귀한 그림이지요. 곧 주인이 찾아갈 그림이라서요. 하자 용수정은 그림을 사신 게 아니고 맡아놓으신 거예요? 저걸 맡아주고 비용을 얼마나 주셨어요? 하고 묻자 그 여자분 얼마 받아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림 찾아오겠다면서 생활에 보탰을 돈만 조금 가져갔어요. 그런 재능 있으신 분이 여태 빛도 못 보시고 생활이 어려우시다니. 같은 미술인으로 너무 안타깝지요. 그림을 늦게 시작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이재인이라는 분 화풍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 갤러리에서 지원해 줄 테니 전시회에 그냥 참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 그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남들에게 공개하는 건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자 용수정은 나이가 많은 분이셨나 봐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한번 뵙고 싶네요. 제가 이런 화풍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용수정은 자신의 엄마가 이재인이라는 것은 내색을 하지 않고 이재인과 화풍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갑기도 하고 엄마 생각에 울컥해집니다. 그 여자분 언제쯤 다시 오실 것 같나요? 용수정이 묻자. 글쎄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시던데 얼마 받아가지 않으셨으니 몇 주일 내로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야 뭐 그분이 늦게 오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저 그림을 오래 볼 수 있으니까요. 돈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해도 사양을 하셨으니 금방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용수정은 그럼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하자 화방 대표는 연락처 같은 건 받아두지 않았어요. 이름도 몰라요. 제가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저 그림 안 찾으러 오면 저야 이득인데 답답할 거 뭐 있나요? 하자 용수정은 그분이 오시면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겠어요? 용수정은 대표에게 부탁을 해두고 오는데 사실은 여의주와 이별할 날이 가까워오자 용수정과 여의주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선물하기로 하였고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줄 화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으로 남겨놓아도 되지만 여의주가 떠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의주 사진을 도저히 못 볼 것 같으니 그림으로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화방을 나오면서 용수정은 생각에 빠집니다. 엄마랑 화풍이 똑같은 사람이네.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의주를 그려주면 엄마가 그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의주가 그림을 보고 힘을 더 내면 좋겠는데. 며칠이 지나자 화방 대표는 용수정에게 그림 주인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전했고 용수정은 자신도 약속 시간에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재인은 화방에서 그림을 찾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나오는데 용수정이 이재인을 보고 어디선가 낯익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다가 용수정은 엄마의 얼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재인과 용수정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용수정은 이재인에게 저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그림을 더 볼 수는 없을까요? 하자 이재인은 내 그림은 별거 없는데 보시면 지루할 거예요. 그림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 같은데 취향에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하자 용수정은 저희 어머님도 그림을 좋아하셨거든요. 선생님 그림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하자 이재인은 그럼 우리 집에 놀러와요. 자꾸 선생님이라 부르지는 말고요. 용수정은 이재인의 그림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엄마의 그림과 너무 닮아 있어서 아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용수정은 이재인에게 여의주의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기에 이르는데 용수정과 친해진 이재인은 아무 대가 없이 그려줍니다. 이재인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이 그림 받을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내가 이니셜 넣어줄게요. 하자 용수정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림인데 선생님 이름을 넣으셔야죠. 하고 고집을 피우자 이재인은 자기 이니셜을 넣는데
용수정은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소공료에 쓴 이니셜을 그대로 쓰는데, 어머, 이걸 어째? 내가 대체 무슨 글자를 쓴 거야? 이재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쓴 것이었고, 용수정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 엄마 이니셜을 그대로 쓰실 수 있죠? 하자 이재인은 이게 수정씨 어머니 이니셜이라고요? 솔직히 난 이 글자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썼는데 내가 왜 이걸 썼지? 하며 당황합니다. 용수정은 이재인의 그림도 낯설지 않고 이니셜도 똑같고 이재인을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용수정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의심이 가서 이재인이 쓰던 붓 하나를 몰래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림 그린 아줌마와 자신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용수정은 이재인이 사는 집을 문효섭에게 알려주었고 문효섭도 이재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용수정은 자신이 금한양에게서 찾은 그림을 모두 가져와서 이재인 앞에 보여주었고 이재인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를 모두 만나 용수정은 이게 다 용장원이 보내준 기적이라고 믿었고 용수정에게서 그림 선물을 받은 여의주도 이상하게 병세가 호전되어 갑니다. 여의주는 문효섭이 만든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 살다 보니 건강이 나아진 것인데요. 어느 정도 수술할 수 있을 만큼 종양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여의주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재인과 문효섭은 금한양과 장명철을 찾아가 과거의 한 짓을 캐물었고 최애라는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